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교재 꼭 확인시켜 드리니까, 제가 여기서 흑판에 설명할 때는 집중하세요, 집중. 저를 보지 마시고, 글씨를 속으로 읽어요. 겉으로 소리내도 좋아요. 자, 법률행위의 목적, 계약 목적이죠. 첫 번째,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실현 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 법에 적합해야 돼요.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 모두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유효인 거예요. 유효. 그래서 얘가 아까 봤던 효력 요건의 두 번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여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확정할 수 있다. 유효. 가능하다. 유효.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 유효.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유효. 그냥 문제는 반대를 해야지. 자, 확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계약 목적이나 내용이나 계약 내용이나 같은 말이에요. 법률행위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실행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내용은 확정할 수 있어야겠죠. 확정이 안 되면 그건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계약 내용,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시험이 뭐가 나오느냐. 따라서 확정할 수 없다. 그럼 효과 무효.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면 언제 이 계약내용은 확정돼 있어야 되느냐. 그 시점이에요. 이게 시험에 잘은 안 나오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계약 당시, 즉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체결 당시 5월 1일이 항상 계약 체결한 이날 꼭 확정돼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계약 체결할 때는 아직 확정돼 있지 않아도 나중에 실제 소유권 넘겨줄 때 그 시점에 확정만 되면 돼요. 그래서 원래 판단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세트인데 예외예요. 계약 체결 당시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꼭 확정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확정될 수 있는 이때는 기준이나 방법만 마련되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계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자, 교재 내용 보면서 확인합니다. 확정. 2번 바로 들이대요. 자,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돼야 돼. 이해가요. 자, 직접 시험 안 나와요. 자, 시험은 2번이 나와. 그러나 반드시 이 확정은 법률행위 당시, 즉 계약 체결 당시 5월 1일자의 계약 내용이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밑줄. 이게 중요해.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표준 대신 밑에 판례 있죠.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 계약할 때 매매 목적물 아파트하고 매매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특정을 확정을 읽으세요. 확정될 필요는 없어. 방금 읽은 내용이죠. 계약 체결 당시 확정돼 있을 필요 없다. 나중에라도 사후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것 그대로 밑줄. 판례를 보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밑줄 치느냐. 자, 아직 밑줄 치지 마시고 가급적 여러분들 15cm 자 있죠. 15cm 자를 준비해요. 그래서 자를 대고 이쁘게 가지런하게 줄 치는 게 나중에 책 볼 때 기분이 좋아요. 나중에 준비하시고 그러면 제가 읽은 데만 밑줄 치는 거예요.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밑줄. 계약 체결 당시 특정을 확정으로 읽어요. 확정될 필요는 없어. 나중에라도 사후라도 밑줄. 특정을 확으로 읽어요.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적하다. 그대로 밑줄. 이걸 그대로 외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됐을 필요 없어. 나중이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기준만 계약 체결할 때 해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이해하고 외웁니다. 오케이. 별까지 할 정도는 아니야. 나오면 이 판례가 나와요.
오케이, 이 정도. 됐죠? 자, 실현 가능. 오른쪽, 가능하지 않다, 불능. 먼저 설명을 먼저 들어요. 확정받고, 이제 두 번째, 가능. 가능에서는 가능 반대말, 불가능, 가짜 떼어버리고, 불능을 알아야 돼요. 불능이란 게 뭐냐? 불가능해요. 자, 예를 통해서 기억해요. 갑이 지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팝니다. 매매 계약, 법률행위 했죠. 그러면 을은 매수인,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하고 소유자 갑은 소유권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건물 매매라고 해봐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가 있는데 이 건물이 글쎄 계약 체결하기 전인 4월 1일자에 화재 등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멸시. 자, 시점이 계약 체결 전에 멸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건물이 멸시라면 이 건물에 대한 갑의 소유권, 물권도 소멸해요. 물권 공통소멸사의 첫 번째가 목적물의 멸실이요. 건물이 무너지고 토지가 날아가 버리면 물권은 다 소멸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된 순간 갑의 소유권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계약서는 썼지만 이 건물이 현재 5월 1일자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멸실 없어. 건물이 없어. 빈터만 있어. 그러면 소유권도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넘겨줄 소유권 자체가 없죠.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채무는 하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불능이라고 해요. 불능. 우리 법에서 불능, 우리 시험에서 되게 중요해요. 불능은 항상 불능이 발생하는 건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져요. 소유권 넘겨주는 게 불가능해. 왜? 항상 멸실로.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돼서 갑의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네요. 불능에 빠졌다고 그래요. 이 불능은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졌는데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할 때 이미 불능이 있지. 그 전에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이 불능을 처음부터 불능이다 해서 원시적 불능 그래요. 처음부터 불능. 왜? 이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날아가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처음부터 불능. 그럴 때 이 매매 계약을 유효로 볼 것이냐, 무효로 볼 것이냐예요. 자, 계약 체결할 때 건물 자체가 없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바로 무효로 봐요. 결국 원시적 처음부터 불능인 경우에는 이 계약 법률행위는 무효로 봐요. 시험은 이게 나와. 원시적 불능, 이 말은 시험 지문에는 뜨지 않아요. 시험 지문에는 사례로 나와. 매매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어떤 사유로 멸실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계약 체결 전에 멸실했다고 머릿속으로 처음부터 불능이네. 원시적 불능. 왜요? 무효. 이 매매계약 무효. 자, 이해.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없죠? 이 계약을 유효로 하는 게 이상하지.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없었는데. 그래, 처음부터 이해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의 바탕에서 외우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인 경우라면 이 매매계약은 애초 건물이 없던 상태니까 무효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원시적 불능, 무효. 이렇게 외우는 거. 이해하고 외우고. 자, 하나 더 하죠. 설명 듣고 교재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어요.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 체결한 여기다 할게. 갑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매.
계약. 계약은 항상 저는 5월 1일로 계속 할 거예요. 5월 1일자 계약. 자, 그런데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 체결한 후 한 달 후 6월 1일자에 건물이 멸실. 그러면 매도인은 계약 체결하면 소유권 이전 채무가 발생했을 텐데 그 후 계약 체결한 후 건물 멸실로 인해서 이때 소유권은 소멸해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소유권은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지. 건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채무 마찬가지 불능에 빠져요. 불능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시점이 건물 멸실 시점이 계약 체결한 후죠. 계약 체결한 후. 똑같이 노란색으로 넣어드릴게요. 계약 체결한 후 6월 1일자의 멸실. 따라서 이 불능을 후발적으로 불능이 일어났다 해서 후발적 불능 그래요.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멸실, 처음부터 불능,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한 후 멸실, 후발적 불능.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넘겨주고 싶어 누구한테 소유권 넘겨줄 수가 없죠. 그럴 때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유효냐 무효냐 둘 중에 하나. 자, 후발적으로 불능이 일어났을 때 이 매매계약 유효로 볼 것 같아요? 무효로 볼 것 같아요? 유효로 볼 것 같다, 무효로 볼 것 같다. 한번 찍어봐. 유효, 무효? 유효야. 이유. 전, 후. 전부터 나중에. 반대죠. 무효, 반대. 유효. 다 반대로 가요. 그래서 원시적과 후발적은 다 반대야. 전, 후. 반대. 전부터 원시, 나중, 후발. 반대죠? 그러면 무효도 반대로 가야겠지. 무효 반대? 유효예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예요. 자, 왜 그러느냐? 또 이유.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효력 발생했어. 나중에 날라갔죠. 그래서 소급해서 무로 만들지 않아. 그래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 자, 이거 외웁니다. 원시적 불능이 뭐냐? 이건 일단 이해고. 효과, 시험에 이게 나와. 원시적 불능의 경우 처음부터 불능이네. 계약 체결 전에 멸실해서 처음부터. 따라서 이 매매계약 원시적 불능 무효. 기출 3번. 계약 체결한 후 멸실, 후발적 불능. 이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 기출 4번. 이런 게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별 3개를 박을 거예요. 기출이 3번 이상 나온 놈들, 그건 또 나와요. 그대로 이해하고 외웁니다. 자, 이제 교재 정리해드려. 의에서는, 자, 1번, 이해를 위해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돼. 자, 그런데 2번. 실현 가능한지 여부 어떻게 결정되느냐? 물리적 불능이 아니에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해. 그냥 물리적으로는 가능해도 뭐 이런 것이 많나요? 사회 통념상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불능이야. 사회 통념에 따라 밀줄만 치세요. 직접적으로 시험 안 나와요. 모의고사 그런 때 나와. 자, 3번은 보지도 마시고. 자, 오른쪽.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죠? 자, 시험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원시적 불능에서 이제 개념. 예를 봅니다. 예를 밑줄 그대로 그어요. 계약, 매매계약, 체결, 전 동그라미. 앞으로 전이라는 글자 단어하고 후라는 글자는 무조건 동그라미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 밑줄. 아하,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날라갔군. 처음부터 불능이군. 그래서 2번. 이와 같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무효 동그라미. 여기가 얘가 시험에 나와요. 이걸 문장으로 연결해. 우리 시험지문 제가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매매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이 매매계약은 무효다. 옳은 지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이 멸실했다. 이걸 원시적 불능.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밑줄 하는 거야. 원시적 불능. 다시 1번. 이와 같이 계약 당시부터 불능에 빠졌죠? 처음부터 불능이란 얘기지.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능 가능 판단합니다. 세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불능이네. 처음부터 불능. 효과 무효예요. 여기가 별 3개야. 이 매매계약은 무효. 시험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안 나와요. 원시적 불능 이 매매계약 무효. 외워오세요. 별 3개. 나머지 하시지도 마시고. 자, 후발적 불능 가요. 마찬가지 예를 봅니다. 그대로 밑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했어. 그런데 계약 체결한 후 한 달 후 건물이 멸실 밑줄. 자, 이걸 계약 체결 후 또 마찬가지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 체결한 후 멸실됐죠? 후발적 불능. 동그라미 2번에 오른쪽. 후발적 불능 밑줄. 이와 같은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예요. 유효. 별 3개. 이것만 이해하고 외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여기도 별 3개예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 의미. 계약 체결 전에 날라갔다고 원시적 불능. 이 매매 무효. 이에 반해서 계약 체결한 후 멸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 매매는 유효. 이렇게 외웁니다. 어렵지 않아. 반대니까. 전, 후, 원시, 후발. 그러면 무효? 반대? 유효. 그래서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이렇게 5글자 외우는 거야. 자, 따라해봐요. 원시적 불능 무효. 따라해봐. 후발적 불능 유효. 유효. 원시적 불능 무효. 이렇게 외우는 거야. 복습하실 때. 이것만 하면 볼 필요가 없어. 나머지 교재 내용은. 줄여야 돼요. 양을.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어로 외워놔야지 시험 문제가 풀려. 이걸 자 의부터 지금까지 후발적 불능까지 다 읽었어. 시험 문제 못 풀어. 쭉 다 읽었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단어를 외워놔야 돼. 단어를. 그래서 외울 것은 확실히 외워두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건 외워야 돼요. 일단 이해됐잖아.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없었어? 그럼 무효로 받겠지. 계약 체결할 때는 있었어? 나중에 멸실이야. 계약 체결할 때는 있었으니까 유효로 봐도 되겠네. 이게 이해. 하지만 시험 보려면 이해만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문 OX 판단하는데. 그래서 외워야 돼, 결국은. 결국은 외워야 되는데 이걸 잘 외우려면 이해가 잘 될수록 잘 외워줘요. 근데 이건 굳이 이해 안 해도 돼. 그냥 단순 암기도 돼.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기출 3번, 4번이니까 당연히 외워야지. 저는 안 외우고 공부 시험 좀 보면 안 될까요? 도둑놈이라고 해요. 야, 이 도둑놈아. 안 외우고 어떻게 시험 보려고 하니? 이 도둑놈 그래요, 제가. 외워야 돼요, 시험. 외워야 돼.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서 OX를 골랐네요. 제가 외우세요 하면 외우세요. 그 다음, 이건 외우지 말고 풀어가세요 하면 풀어가면 돼요. 자, 밑에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계약법에서 하면 돼요. 자, 넘깁니다. 제가 하지 않은 데는 절대 복습하지 마세요. 제가 밑줄 칠한 데만 복습 대상이에요. 밑줄 친 데만. 자, 이제 3번째 적법으로 갑니다. 적법. 우리가 가능, 불능 받고 확정은 거의 안 나와요. 불능부터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제 3번째 적법. 적법해야 유효가 되는 거예요. 법에 적합해라. 이게 적법이에요. 문제는 가능 반대말 불능은 적어놓고 중요하니까. 가능 반대말 불능. 이 불능에는
시점에 따라 원시적 불능이 있고, 제가 쓸 때 읽는 거요. 후발적 불능, 소리 내서 읽어요. 후발적 불능이 있다. 자, 이제 적법은 여기다 적을게요. 법에 적합해라.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법의 종류예요. 법 규정의 종류. 수많은 법 조문들이 있는데 이 법 조문은 크게 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법은 지켜야지.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게 법이에요. 준법 정신이라고 하죠. 국민들 반드시 법은 지키세요. 이 법 규정을 강행규정 그래요. 법 규정을 강행적으로 국민을 구속한다. 그래서 단어가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국민들 반드시 지켜, 강행적으로 구속해요. 반드시 지키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공포된 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민법, 그 다음에 우리 2차 과목 수많은 공법들, 중개사법, 공시세법, 등기법, 수많은 법의 일부가 민법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의 99%는 강행규정이에요. 법은 지켜야 돼. 그런데 우리 민법에만 일부 민법 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법은 A라고 돼 있지만 B로 계약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임의규정 그래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강행규정, 임의규정 따라해요. 임의규정. 자, 왜 임의라는 말이 나왔느냐? 법은 A라고 규정돼 있지만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을 할 때 우리는 A로 안 하고 B로 특약 걸어서 법과 다르게 계약할래요. 이게 가능해요. 법은 A라고 돼 있지만 안 지켜. 우리는 B로 할래요.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안 지켜도 돼. 위법의 문제가 아니야. 당연히 폐지할 수가 있어요. 안 지켜도 돼. 안 지킨 게 위법이? 아니요. 당연한 권리예요. 임의로, 국민들 임의로, 계약 당사자 임의, 스스로, 자의로, 임의로 법 규정에 적용되는 것을 배제를 해버릴 수 있는 규정.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법 규정, 우리 안 지켜. 배제, 쳐내버릴 수 있는. 우리는 필요할래. 임의로 배제할 수 있다 해서 임의규정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임의로 배제, 안 지켜. 같은 말.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법은 지키라고 돼 있는 게 99%인데 어떤 법 규정은 국민들이 안 지켜도 되느냐? 민법의 계약법 영역에 있어요. 계약법 파트. 우리가 배우는 총칙, 물권, 계약법. 그 계약법 규정은 95%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해요. 계약 자유원칙. 계약은 자유롭게 하세요. 즉 법은 A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표준되는 규정. 당사자 다르게 B로 해. 계약은 자유롭게 하세요.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하는 게 계약법 영역. 따라서 계약법 규정은 거의 대부분이 안 지켜도 되는 임의규정이에요. 이에 반해서 강행규정은 총칙, 물권법, 친족, 상속법. 일단 물권법 규정은 강행규정. 왜 그러느냐? 물권계약 자유가 없어요. 물권은 어떤 원칙이 지배하느냐?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주의, 민주주의. 물권의 종류, 물권의 계약 내용 자유롭게 못해요. 법이 정한 대로 그대로 따르세요. 법이 A라고 규정해놨으면 물권계약은 A로 하세요.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해요. 계약법은 계약 자유원칙. 물권법은 자유가 없어. 법이 정한 대로. 그래서 민법이 물권의 종류 8가지 딱 박아버렸어. 우리 시험 보면 그중 7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우리 시험범위 7개 딱 민법이 물권법 법조문에서 정해버렸어요. 다른 새로운 종류 물권 만들 수 없어. 그래서 물권 법정제에 따라 법이 정한 대로 그대로 우리는 따라야 돼요, 국민은. 그래서 반드시 지키세요. 물권법 규정 대부분은 강행 규정이에요. 문제는 시험은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온다냐? 위반했을 때. 지키라고 만든 법인데 위반했어, 안 지켰어. 당사자가 A로 물권법에서 규정해놨으면 A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B로 해버린 거지. B로 특약한 거죠. 우리는 법대로 안 해. B로 갑시다. 위반했을 때 그러면 이 갑과 을 사이에 B로 형성된 이 계약 내용이, 이 특약사항이 유효냐 무효냐 문제가 돼요. 자, 강행법규에 위반했을 때 그 계약, 법률행위 효력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인정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주지. 법이 지키라고 만든 법을 위반한 사람을 왜 도와줘? 유효,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권리를. 따라서 무효라는 것은 당사자가 원하는 힘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라는 것은 고생만 했지 아무런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지키라고 만든 강행법규를 국민이 위반했다면 이 법률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반하면 강행법규 위반 무효. 맞는 말이에요. 강행법규 위반했다 무효. 맞는 지문이에요. 문제는 100% 강행법규 위반 무효. 이게 아니란 얘기야. 예외가 발생해. 강행법규 위반했는데도 무효가 아닌 이 계약을 유효로 보는 강행규정도 있어요. 위반했는데도 무효가 아니라고? 유효라고 있어요. 그래서 강행규정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위반했을 때 원칙대로 무효가 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하고, 위반했는데도, 강행법규 지키라고 만든 법을 위반했는데도 효력을 준다고? 단속 규정. 단속만 될 뿐, 단속. 우리 경찰한테 단속되죠. 구청한테. 위생검사. 단속, 처벌, 과태료. 단속만 될 뿐, 계약 자체 효력은 인정해줘요. 이게 단속 규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효력 규정이 뭐고 단속 규정이 뭐냐? 항상 법률 용어는 여기서 내가 느껴야 돼. 위반했을 때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효력 규정. 위반했을 때 단속만, 처벌만 받을 뿐 효력은 인정해줘. 그래서 단속만 될 뿐 유효.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법규는 위반했을 때 원칙대로 무효. 효력 규정하고, 강행법규 위반했는데도 단속만 될 뿐 법률행위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주는 단속 규정이 있다. 시험은 뭐가 나오느냐? 단속 규정의 예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법 규정이 단속 규정에 해당되느냐?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되느냐? 그게 나와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시고, 적법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고 밑에 2번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죠. 항상 교재를, 민법교재를 보실 때는 이 한 페이지 속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것만 패는 거야.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몰라. 그걸 누가 해줘요? 제가 해줘. 그래서 밑줄 긋기하고 별을 해줘요. 밑줄 친 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중 엄청 잘 나온 거에 제가 별 3개를 박아요. 그러니까 제가 밑줄 치지 않은 것은 시험에 안 나와. 절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강행규정, 임의규정 2번을 봐요. 임의규정부터 봅니다. 오른쪽.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해당 법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은 A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B로 할래. 이게 임의규정. 임의규정 개념이에요. 밑줄만 해두시고. 하지만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해당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지. 자, 거기다 써. 강행규정 반드시 지키세요. 이게 훨씬 쉬워요. 반드시 지켜. 강행규정. 임의규정은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이렇게 가필해 놓으면 훨씬 쉬워.
그래서 임의로 폐지해 제껴버릴 수 있는 법 규정을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3번에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 법률행위. 당연히 지키라고 만든 법을 안 지켰죠.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는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강행법규 위반, 무효. 자, 나머지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효력규정, 단속규정 뭐예요? 효력규정, 단속규정, 강행법규를 나눕니다. 위반했을 때 효력규정은, 자, 두 번째만 보면 돼. 이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해버리죠. 사법상 효력을 부정한다. 무슨 말일까? 효력을 부정. 효력을 인정하지? 거기다 써. 무효라고. 효력 부정. 거기에 무효. 그래서 위반했을 때 거기 첫 번째 위반했네요. 강행규정 위반했을 때 무효로 보는 규정을 효력규정. 거기만 그대로 밑줄죠. 효력규정이 뭐냐? 강행법규에 위반됐을 때 무효가 되는 법규정을 효력규정. 자, 단속규정 가요. 단속규정은 자, 동그라미 1번의 맨 오른쪽 일정한 제재를 가할 뿐 그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부정하지 않는. 자, 또 써. 부정하지 않는 그 밑에 뭘 쓰겠어? 유효. 무효로 보지 않는 유효. 결국 유효 적어놔야 돼. 시험은 유효로 나와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했는데도 제재 거기다 적어. 단속 처벌만 할 뿐. 법률행위 효력 자체는 유효. 그 단속 규정 옆에 유효. 그 빈칸에 유효 화살표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단속 규정 있죠? 제목에 빈칸에 유효. 그다음에 효력 규정 똑같이 무효. 그렇게 볼펜으로 샥 적어놓으세요. 검정 볼펜으로. 그래서 단속 규정 유효, 효력 규정 옆에는 무효 적어놔요. 아하, 위반 동그라미. 위반했을 때 구별이에요. 위반. 강행법규 위반했을 때 무효로 보는 효력 규정. 강행법규 위반했는데도 2번에 1번에 위반이 있죠? 위반 밑줄어. 위반했을 때도 위로 가. 여백에 유효로 보는 규정. 이걸 단속 규정. 자, 그러면 시험은 2번에 양거래 2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고딕 있죠? 여기가 시험나. 어떤 법 규정을 단속 규정으로 받고 이 단속 규정 위반된 행위를 유효로 받느냐 그거예요. 자, 일단 밑줄 칩니다. 중간 생략 등기 밑줄. 그다음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그렇게 적으세요. 우리 시험 판매 행위로 나와요.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그래서 검정색 볼펜 갖고 다녀요. 제가 추가 필기라는 거 필기를 해야 되니까. 제 요약집으로 가면 제가 다 고쳐놔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할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하고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이거 유효예요. 단속 규정에 해당돼서 그 두 번째 줄 이거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는 유효 무효? 유효로 가요. 유효. 자, 이걸 이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가 뭐냐? 이게 기출 6번이에요. 중간 생략 여기다 써야겠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물권법에서 한 문제로 나오고 여기서 6번에 나왔어. 올해도 나왔을 거야. 아마 32에도. 자, 봐봐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고 을이 병에게 다시 팔아요. 매매가 2번이 일어났죠. 우리 법 규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는 법 내용은 법 이름은 몰라도 돼요. 우리 법에서는 이와 같이 을이 갑으로부터 사서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었겠죠. 소유자 등기가. 을이 사서 병한테 제3자한테 되팔 때에는 당신 앞으로 등기 소유권 이전대 하시고 그 다음 또 이전 등기를 넘겨주세요.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해요.
등기하고 넘겨주세요. 그런데 을 입장에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병한테 내일 팔 건데 등기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지. 이미 병한테 팔기로 이미 병이 생겼는데 등기하면 돈이 들어. 돈, 세금, 취득세, 등기비용, 양도세. 따라서 우리 국민은 아주 절약정신이 강해요. 가급적 돈 안 드는 방법을 굉장히 머리가 잘, 한국 사람 머리가 되게 좋아. 그래서 우리 법은 등기하고 등기 넘겨 했지만 미등기 상태로 전매해요. 즉 미등기는 등기하지 않고 자기 앞으로 등기 꽂지 않고 되팔았다. 구를 전자야. 두 번째 매매를 전매라고 해요. 미등기 매매를 해요. 그래서 등기가 갑에서 병에게로 다이렉트 등기가 가요. 이 등기를 자 용어 이게 물권법에서 한 문제짜리 나와. 한 문제짜리 갑을 맨 처음에 팔았다. 최초 매도인 병을 맨 마지막에 샀죠. 최종 매수인이 되겠지. 맨 마지막 놈 종착지. 처음에 팔았어. 최초. 그러면 을을 처음하고 마지막 놈에 낀 놈, 중간 놈, 중간 놈, 놈자, 중간자. 그러면 중간자인 을의 등기가 생략된 채 갑에게서 다이렉트 병에게 이전 등기가 한 이 등기를 중간자인 을의 등기가 생략된 등기에서 중간 생략 따라요.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야. 이 중간은 을의 등기를 말해요. 중간자인 을의 등기가 생략된 채 갑에게서 다이렉트 병 이전 등기.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 물권법에서 한 문제 할 때는 항상 사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례로 공부하시고. 이런 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손수 써봐야 돼. 손수 쓰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 내게 돼요. 자, 이런 걸 이제 한번 써보고 이쁘게 옆에 딱 교재에 이쁘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교재에 여백에 적지 마시고 포스트잇을 활용하세요. 모든 가필은 제가 추가하는 가필은 그냥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좀 해야겠다. 특히 가불병은 해야 돼. 그건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에 가불병 이걸 그려.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여기에 딱 붙여. 그 다음에 그걸 풀 부는 접어지잖아요. 내용 볼 때는 접어서 보고 덮을 때는 펴서 넘기면 돼요.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책도 안 지저분해지고 지금은 내가 포스트잇 붙였는데 나중 보면 이거 별로 안 해있고 싶거든. 그건 버려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포스트잇을 활용하세요. 노트나 A4지 특히 책에 넣는 것은 여러분 추가 필기보다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게 훨씬 좋아. 그래야 버려버릴 것도 쉽고 다시 더 이쁘게 해봐야지 다시 또 나중에 할 때 하고 그런 식으로 가불병 무조건 써봐야 돼요. 자, 중간 생략 등기 문제는 이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에 위반된 등기지. 법은 등기하고 등기받아야 되는데 이놈은 다이렉트 등기받았죠? 따라서 을과 병은 법에 위반된 미등기 전매 매매계약을 한 거예요. 이 매매계약이 법에 위반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등기하고 팔아야 되는데 미등기 상태로 판 이 매매계약이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해요. 등기하지 않고 한 매매계약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을의 미등기 전매 행위는 강행법규 모든 법은 강행법규라고 했어요. 강행법규에 위반된 법률 행위예요. 마찬가지 이 등기도 강행법규에 위반된 물권행위, 등기도 물권행위, 법률행위라겠죠.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따라서 이 등기든 매매계약, 전매행위든 강행법규에 위반된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원칙이 무효야. 단속규정은 예외예요. 그래서 원칙 무효야. 자, 그러면 매매가 무효니까
가격목표 위반 원칙을 적용한다면 가정이에요. 매매가 미등기 전매 무효, 병등기 무효,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해. 원칙에 따르면 이렇게 가요. 가격목표 위반 무효, 매매가 무효면 물권행위도 같이 따라서 무효. 그러면 너는 소유자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권 없어. 소유권은 여전히 암놈. 자, 이렇게 정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병, 네 등기 뭐야? 빨리 말소해. 그러면 병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소하고, 야, 우리 법 위반해서 매매 무효, 내 등기 무효래. 빨리 법대로 하래. 너 빨리 네 앞으로 등기, 이전 등기하고 법대로 나한테 이전 등기, 네 등기 받고 법대로 해. 결국 일주일 후 병 등기가 또 돼요. 무효로 본들 또 해. 이제 법대로 한 게 달라지지. 중간 생략 등기가 아닌 법대로 등기, 을 등기, 이전 등기. 자, 그러면 병이 그래, 판사님한테. 판사님이 매매 무효 등기 무효라 해서 저 등기 말소했는데요. 일주일에 저 또 등기 박았어요. 왜 저를 고생시키세요? 그래요. 판사한테. 판사가 그렇네요. 원칙대로 무효로 본들 당신은 결국 등기를 받겠네요. 물론 사정은 좀 달라지지만 결국은 소유권 먹어요. 왜? 매매계약이라는 돈 주고 산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얘는 돈 주고 샀어. 따라서 결국 무효 처리한들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병은 어차피 등기 꽂게 돼 있어. 그래서 대부분이 등기 파트에서 법리 하나를 개발해요. 문제 있는 법 위반한 등기를 하더라도 매매와 같은 실체 관계가 있다면,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면 비록 법 위반 등기라도 효력 인정해 주겠다. 이게 실체관계 부합 법리라고 그래요. 실체가 있다면 이 등기 유효로 봐드릴게요. 실체가 있다면 비록 법을 위반한 등기를 하더라도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로 봐드릴게요. 왜? 어차피 무효로 본들 등기 새로 오거든. 어차피 생겨. 국민을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이게 실체관계 부합 법리예요. 대부분이 취하는 등기 파트에서 취하는 엄청난 법리예요. 그래서 우리 물권법 총론, 물권 변동과 등기 파트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문제 있는 등기는 다 유효가 결론이에요. 유효. 자, 그러면 이 등기는 매매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 유효, 얘는 소유권 취득.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 이 법 조문에 위반된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요. 매매가 무효인데 등기가 유효라고? 이런 거 없어. 매매가 무효면 물권행위 윤리에 따라 얘 무효로 가야 돼. 근데 등기를 유효로 받죠. 근데 여전히 너 강행법규 위반했으니까 너 무효야 하면 논리에 어긋나 버려. 매매는 무효인데 등기가 유효라고? 이 논리가 어긋나. 그래서 이 매매계약도 무효가 아닌 유효로 같이 맞춰줘야 돼요. 이 미등기 전매 매매계약도 유효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매매가 유효, 등기도 유효, 이게 밸런스가 맞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법규는 법에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봤죠. 따라서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법에 위반했는데도 미등기 전매행위, 이 매매가 같은 말이에요. 유효예요. 미등기 전매행위 유효, 중간생략 등기도 유효. 결국 까꿀로 온 거야, 까꿀로. 논리 순서는 이걸 단속 규정으로 봐서 유효가 아니라 논리 순서는 등기 법리부터 전개한 거예요. 판사 판결문 결론은 실체가 있으니까 병등기, 중간생략 등기 유효. 실체관계 부합 법리에 따라 유효. 등기가 유효니까 얘는 소유자. 등기가 유효인데 매매를 무효로 보면 안 되지. 매매 유효로 같이 잡아줘.
그러면 이 법을 위반했는데도 이 법률행위 유효를 봤으니까 결국 해당 법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으로 본다. 이런 판례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출 6번짜리 중간생략등기는 병등기죠. 결론 유효. 비록 강행법규 위반했어도 유효예요. 그래서 해당 법조문은 단속 규정. 미등기 전매 행위도 이거 기출 한 번이에요. 미등기 전매 행위도 유효. 왜? 해당 법조문이 단속 규정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 미등기 전매 행위, 중간생략 등기 다 유효. 시험에 이게 나와. 미등기 전매 행위 유효. 중간생략 등기 유효. 해당 법조문은 단속 규정. 이거보다 유효가 더 잘 나와. 단속 규정. 단속 규정 뜬 것은 올해 처음이었어. 32회. 이제까지 30년 동안 단속 규정 안 떴어. 시험에. 미등기 전매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중간생략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만 나와. 30년 동안. 근데 처음으로 단속 규정이 한번 떴어요. 근데 어차피 같이 공부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 그래서 단속 규정으로 봐서 유효. 실체가 있어서 유효. 단속 규정이어서 유효. 상관없어요. 결론이 중요해. 둘 다 알아야 돼요. 자, 중간생략 등기 유효. 자,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도 유효예요. 자, 그러면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가 왜 유효냐?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갑은 포장마차주의. 뭐 팔까요?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에서 뭐 팔까? 우리가 좋아하는 어묵, 떡볶이. 떡볶이 팔고 있어. 자, 을이 공부하다가 학원 끝나고 배가 고파. 아줌마 떡볶이 5,000원어치. 5,000원어치 떡볶이 어묵 매매 계약을 했죠. 5,000원어치. 그런데 문제는 포장마차는 허가를 받고 음식을 판다. 허가 없이 판다. 허가 없이 팔아요. 무허가로 음식을 판매한 행위예요.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즉 이 매매 계약을 말해. 5,000원짜리 떡볶이 어묵 매매 계약. 문제는 허가받지 않고 판 법률 행위. 이거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죠. 모든 음식을 팔 때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팔아야 돼. 위생상. 그런데 법에 위반돼서 법률행위 했죠. 이 떡볶이 5,000원짜리 판매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야. 지키라고 만든 법을 허가 없이 위반했죠. 원칙 무효로 가면 효력 규정. 아니야. 단속만 될 뿐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로 봐줄 거야. 단속 규정. 그럼 둘 중 하나일 거야. 뭐가 음식 판매행위? 유효로 봅니다. 이유. 왜 이 해당 법조문을 단속 규정으로 보느냐.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걸 법 위반에 있다 원칙대로 무효 날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떡볶이 값 5,000원을 주고 나는 먹었죠. 자, 그러면 이 매매가 강행법 위반 무효로 보면 서로서로 받은 건 부당한 이득, 서로서로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겨요. 무효 효과 가장 중요해요. 법률행위 매매가 무효가 되면 서로서로 받은 것은 돈, 받은 돈, 매도인이 받은 돈, 매수인이 받은 등기, 건물 키, 이딴 게 다 법률상 원인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서로서로 받은 거 5,000원이지 만원이 아니라 5,000원 돌려주고 얘 받은 거 돌려주고 부당한 이득으로 서로서로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이게 무효의 효과야. 원인이 날라갔으니까 서로서로 받은 건 서로 돌려줘야 돼. 주인한테. 그러면 이 법에 위반된 떡볶이 매매 계약이라고 해서 법에 위반돼 있으니까 무효입니다. 그러면 무효 효과. 서로서로 받은 거 돌려주세요. 자, 포장마차 사장님 5,000원 받은 거 돌려줘. 너 임마 돌려줘. 먹었어. 어떻게 돌려줘? 어떻게? 오버히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 불능에 빠져. 불능해. 얘는 돌려줄 수 있지. 근데 현실적으로 음식은 먹은 순간 불능에 빠져요. 사익 통념상. 따라서 그래. 무효로 본들 원상회복이 안 되네. 그 다음 두 번째요.
포장마차 노점상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좀 서민들이요? 서민이지. 그래서 굳이 뭐가 음식 판매 행위 법에 위반됐지만 반드시 지키세요. 위반은 무효예요. 이렇게 강하게 가지 않아.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단속만 될 뿐 이 법률행위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허가받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 이거 법 위반이에요. 식품위생법 법 위반이지만 이 법률행위 효력 인정해 줍니다. 단속만 될 뿐. 그래서 뭐가 음식 파는 사람 단속돼요. 과태료 먹고 하지. 근데 정당한 포장마차 단속을 또 구청이 잘 안 해. 으쌰으쌰 때문에. 그러니까 법상은 단속 대상이에요. 단속 대상. 그래서 시험에 이게 2번 나왔어요. 뭐가 음식 판매 행위도. 그래서 이 2개가 가장 많이 나와. 중간 생략 등기 유효.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유효야. 법에 위반됐지만. 그래서 해당 법 규정은 단속만 될 뿐 법률행위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주는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여기 별 3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거기에 별 3개. 별 3개는 반드시 외우란 얘기예요. 반드시 이해하고 외우고. 결국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시험 보려면 이해 바탕에서 외우시란 얘기. 자, 오른쪽 판례 안 봐도 돼요. 나중에 필요한 것만 다 필요 없는 판례야. 우리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보지 마세요. 제가 하지 않은 파트는 절대 복습하지 마요. 자, 넘깁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에 46번에 판례 2번에 단속 규정 1번 있죠. 2번에 1번 판례를 읽어봐요. 이 판례를 한번 읽어봐. 고딩만 한번 볼게요. 순차 매도한 당사자사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처음부터 읽어야겠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 판례 문장인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탈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을이 지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 병에게 전매하는 미등기 전매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매도한 갑을병, 갑에서 다이렉트 병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에 관한 병 등기의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병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 아니다. 유효. 결론은 무효 아니다. 유효. 그래서 1번 판례가 중간 생략 등기 무효 아니다. 유효.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즉, 유효로 본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1번만 동그라미에서 그것만 하고 나머지 3번 X, 4번 X 하지도 마시고 제가 하지 않은 건 하지 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확정, 가능, 적법까지 봤어. 이제 다음 시간에 사회적 타당성. 드디어 반사회에 들어가요. 반사회. 수고하십니다.